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파싸. 파이어족이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파싸.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996번님. 파이어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러다간 제 장고가 파이어할 것 같아요. 장고가 네, 장고가 파이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파이어가 저도 뉴스를 좀 보면 우리 MZ, 우리 젊은 세대의 그건 아닌가 봐요. 왜냐면은 네. 다른 해외 뉴스에서도 파이어와 그쪽 SNS에서 좀 있네요. 미국에서 일단 시작됐고 북미 그래요, 이거? 쪽에서 네, 뭐 굉장히 북미 쪽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미 뭐 한 5년, 6년 이전부터 굉장히 대세였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니까 하긴 그게 외국 영어니까 거기서 네. 먼저 시작했구나. 네. 그러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막 그런. 맞습니다. 기사도 이게 많았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나라나 어떤 주식, 뭐 연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못한다. 회사도 못한다.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바짝 벌어서 이제 조기 은퇴하고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지면서 살아보겠다. 이런 이제 흐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 이제 어떤 경제적인 흐름과 연관이 있는 네. 그런 트렌드인 거죠. 그런데 넘어 이제 국내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이제 파이어족들을 원하기도 하고 이제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파이어족의 사례인가요? 그동안에는 뭐 재테크 투자 잘 해서 파이어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투자를 잘 못하는 평범한 국내 직장인인데 평범한. 네네 연금 탑을 쌓아서 40대 초반에 파이어족이 된 김다현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 탑. 네. IT 개발자인가요? IT 대기업 직장인? 네네. 네. 요즘에 뭐 IT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곳 아시잖아요. 바로 그곳입니까? 네, 그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그곳? 네. 아. 네, 거기에 이제 S? K. 네네. K로 시작되는. 네, 네. 네. 남편분이랑 같이 동반 퇴사하셨어요. 네. 이제 40대 초반 부부인데 이제 남편분은 IT 개발자셨고 네. 이분은 기획자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딩크족이셨는데요. 이제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셨죠. 이제 네. 여행 좋아하고 직장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이제 일상을 보내시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사내 커플인가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기획자와 개발자는 함께 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사내에서 들었습니다. 만나서 연애를 예. 하셔서 결혼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살고 있었습니다. 네. 월급을 저축만 하고 재테크는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음. 이제 월급 저축해서 이제 뭐 개인연금 정도 가지고 있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이제 뭐 부입해 쌓아주는 주는 거죠. 거고요. 알아서 쌓아주죠. 그다음에 수도권 용인에 내 집 한 채 대출 끼고 마련했던 게 전부였던 정말 평범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파이어를 결심하고 5년 만에 파이어를 이루셨습니다. 자, 40대 초반 부부인데 사내 네. 커플. 네. 어느 정도 자금 규모에서 파이어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규모가 크지 않아요. 대략 5, 6억 원 가량의 자금을 모아서 은퇴하신 사례인데요. 예.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시간이 돈이다 이런 생각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자유롭게 보내야지 돈을 막 모아서 나중에 은퇴를 하면 젊진 않잖아요, 더 이상.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가치를 높게 보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내가 은퇴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보셨던 거예요. 네. 대출 끼고 집에 한 채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이제 20대 중반부터 취업하자마자 개인연금 드셨던 게 있대요. 이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취업하면서 추천으로 막 이렇게 들라고 하잖아요. 거의 들죠. 네네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40대까지 한 뭐 15년 15년 이상 했으니까 퇴직연금이 좀 축적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퇴자금 설계를 해보자 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5,560억이라는 게 용인에 있었던 부동산 것도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출은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 네네. 빼고 대출을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네, 순자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이 다른 게 전혀 없잖아요, 대안이.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대로 해도 되나요, 파이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셨냐면 네. 이제 사실은 이 두 분은 뭐 연봉 2천이 안 되는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올리는 게 재테크라고 믿어 오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맞벌이다 보니까 한 달 생활비를 4,500씩 지출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지출 분석을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이런 이제 가계부 분석을 좀 이제 열심히 해 보니 네. 둘이서 월 250만 원 정도면 이제 은퇴 후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셨다고 합니다. 일단 자녀는 그러니까 아기는 안 갖겠다. 아기는 이제 안 딩크적으로 갖기로 한 하고 거죠. 월 25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돈을 그러면 월 250씩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연금탑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제 아까 한 5억대 가량의 자금이 이제 집 포함해서 다 있다고 됐어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집을 판매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제 매각한다는 조건이고 네. 일단 이제 연금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퇴 40에 은퇴했다 이러면 40부터 만 55세까지가 있고요. 네. 55세부터 65세까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65세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요 네.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40에 은퇴하고 네.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이제 은퇴하기 직전 5년간 이제 열심히 또 저축을 해서 모은 자금과 기존에 있던 뭐 집 매각한 자금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모은 돈으로 이제 일부를 충당을 하면서 하면서 15년을 산다. 네. 월 250만 원씩 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 55세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만 65세까지는 어떻게 사냐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 250만 원 충당하는 구조예요. 아, 퇴직연금이 이제 55. 퇴직연금을 그 이제 55세에 나오나요? 이제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 아. 퇴직연금, 그 퇴직금을 네. 일시불로 받지 않고 그렇죠. 연금으로. 연금으로 네. 전환해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연금 있잖아요. 네. 그 개인연금도 이제 그 내가 이제 받고 싶은 금액에 맞춰서 불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만 65세부터는 국민연금 등장이죠. 네, 네. 국민연금이 나오죠. 근데 네. 이 국민연금이 사실 액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지금 네. 부부고 예, 거의 직장 생활 한 17년 정도 그렇죠. 하면 조금 네. 있죠. 근데 더 받아야 되니까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추가 납입을 해서 받는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을 써서 국민연금을 이제 받는 돈을 불리셨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연금을 추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도권 아파트를 매각을 하면 네. 이제 대출 제외하고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방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네. 음. 그 집에서 주거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매각한 잔여 금액은 이제 뭐 파이어 생활하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65세 이후에는 지방에 사둔 그 주택 그걸 이게 이제 주택연금으로 넣는다. 예, 공시지가 9억 이하여야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9억 이하 주택을 이제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얼마간 죽을 때까지 이제 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죽은 이후에는 그 주택이 이제 나라의 소유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런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일단 이제 자산, 부동산도 다 현가 계산 해봤더니 한 네. 5억 5천, 6억에서 이 부부가 은퇴를 합니다. 파이어를 해요. 네. 그리고 55세까지는 지금 월 생활비 250만 원이니까 그때는 현금을 씁니다. 네. 일단은요. 네. 그렇죠. 그런데 55세가 되고부터는 네. 연금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가 퇴직연금이 나오고 네. 개인연금이 나온다. 네. 이걸로 또 이제 250만 원이니까 월 필요한 게 삽니다. 네네네. 그리고 65세 때는 국민연금 등장. 네. 하고 기존에 갔던 그 용인의 집을 네. 팔아서 지방으로 간다. 네. 그리고 새로 산 그 집을 주택연금에 넣는다. 주택연금으로 해서 네. 이렇게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교한데요? 딱 왜요? 250만 원에 정교한데?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조금 이제 여유분을 그래도 측정을 한 거죠. 정교해요.
네. 주의할 점은 없나요? 이게 이제 주의할 점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일단 연금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 여행비, 비상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최초 충분히 마련을 해 두셔야죠. 13년 이상.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령액이 생활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충분하게 설계를 하셔야 하고요. 네.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받으시면 사실 금액이 많이 줄기 때문에 안 돼요. 연금으로 전환하면 또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벌이라면 추가 납입을 하셔서 받는 금액을 조금 더 불리는 방법이 그렇죠. 있다. 네. 추불이라고 하죠. 추불. 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해당 안 되는 고가 주택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네. 해당 안 되는 건 시세 12억이에요. 맞습니다. 공시지가 9억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면 매각하시고 다른 주택을 이제 대안으로 매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항목마다 이제 유리하게 조금씩 이제 손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리스크 일단 갖고 오셨는데 네. 지금 월 250, 뭐 네. 나중에 인플레 감안하더라도 이제 월 280, 뭐 네. 월 300 이하로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맞습니다. 인생이 리스크가 없을 그런가요? 수가 없죠. 네, 인생이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직장생활 한다고 그럼 리스크가 없냐. 이거 내가 예를 들면서 뭐 암에 걸릴 수 있는데 네. 그럼 직장생활 하다가 암에 걸릴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래도 이제 그때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걸리면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라는 것도 이제 좀 미리 좀 예측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건강 관련된 실비보험이라든지 안보험, 네, 안보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큰 부분이 있는 게 이제 네. 소속감이 더 이상 없어지잖아요. 네. 소속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 그 많은 시간을 젊은 날의 많은 시간을 이제 뭘로 채울 거냐. 근데 그게 또 일종의 조금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취미 생활이 되면 더 좋죠. 그러면 이제 뭔가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제 거기서 나온 돈으로 또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타이트해요. 약간 좀. 네.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네. 글도 쓰시고 책도 내시고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조금씩 뭔가를 하면서 용돈을 버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꾸려 나가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리스크는 있긴 있는데 있죠. 아 뭔데요? 근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갑자기 아이가 이제, 생긴다든지. 아니 그것도 있고 네. 어쨌든 나이간이 지금 부부의 행복한 파이어입니다. 제가 네, 행복한 네, 파이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리스크가 많다. 그럼요. 네. 리스크는 항상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미리 체크해서 좀 사전에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네. 하고 이제 부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호흡과 그거 중요하죠. 이 사랑 이게 네. 오히려 더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말 많아진 시간을 둘이서 붙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하루에 이제 하루 일상을 제가 생각한 리스크도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하루 일상을 특정 시간에는 또 따로 자유롭게 보내고 저녁은 만나서 같이 먹고 저녁에 쉬는 시간은 같이 보낸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공간도 분리하고 네. 생활하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충분히 생각하셨겠지만 저라면은 네. 이런 플랜이라면 연금탑 플랜 네. 50세까지 한번 일해보는 건 어때요? 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50세까지 선택의 문제인 것 한 같아요. 7, 8년 더. 네. 그러나 앞서도 우리 근데 신인 기자가 사실은 얘기했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 다니셨고 네. 뭐 역량이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집에 계실 거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 세계 각국에 어디서나 살 수 있고 또 이제 IT 개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기획과 개발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또 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도전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직장을 그만두면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논다가 아니라 약간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떤 도전을 하실지는 네. 이제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네. 이분들은 시간이 돈보다 소중한 가치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